이번 시간에 딕셔너리에서 다룰 내용은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거를 다룰 겁니다. 자, 뭐가 생각나면 좋을까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생각나면 좋겠죠? 네.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원소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가는 그런 반복문을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한 문법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었죠. 그럼 딕셔너리 컴프리헨션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그 비어있는 딕셔너리에다가 새로운 아이템들, 그러니까 키 밸류로 이루어진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씩 추가해가는 반복문을 통해서 추가해가는 그런 과정을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법이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에 뭔가 그 아이템을 추가를 하려면 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밸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키로 사용할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그 value로 사용할 리스트 두 가지를 만들게요. 우리가 SQL을 공부하면서 직원 테이블을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그죠? 직원 테이블에 보면 키 역할하는 거,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게 4번. 그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해당하는 뭐 이름들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이란 의미로 EMPNO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EMP는 employee, 줄여가지고 EMP라고 쓴 거고요. 뒤에 NO는 넘버를 줄여서 NO라고 했어요. 자, 리스트로 뭐, 그, 천, 아무렇게나 줄게요. 1001번, 1002번, 1003번, 그리고 1004번, 이렇게 줄게요. 얘는 어떤 의미로 만든 거냐면, 4번이라고 하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원 이름. 그래서 직원 이름은 EMP name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로 만들 거고요. 뭐, 스컷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위쪽이랑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앨런? 앨런이란 직원도 있었던 것 같고, 사장님 이름은 킹이었던 것 같고요.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도 있더라고 할까요? 오쌤. 자, 이렇게 네, 네 명의 직원의 사원들과 그 다음에 네 명의 직원 이름이 있어요. 사원, 직원 이름, 사원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릴게요. employees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딕셔너리예요. 자, 이거 뭐죠? 비어있는 딕셔너리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 자, 여기는 4번, 그리고 이름, 이런 키 밸류. 앞에 있는 4번이 키고요. 이름이 밸류예요. 4번과 이름을 아이템으로 하는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키예요. 앞에 있는 게 키고 뒤에 있는 게 밸류예요. 4번 이름 아이템을 저장하기 위한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아직은 비어있는 딕셔너리죠. 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딕셔너리.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채워 넣어 보세요. 1001 스컷, 1002 앨런, 1003 킹, 그 다음에 1004 오셈 이렇게 채워 넣어 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4번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낼 때 이름에서도 첫 번째 원소를 꺼내야 되겠죠? 4번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낼 때 이름에서도 두 번째 원소를 꺼내야 되겠죠?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함께 꺼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딕셔너리의 키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value 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게 힌트입니다. 막상 해보시면 코드가 정말 한두 줄, 몇 줄이면 딱 끝날 거예요. 그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반복문을 쓸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한꺼번에 꺼낼 거예요. 그럼 empno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empname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셔야 되고요. 두 개의 리스트에서 한꺼번에 값들을 꺼낼 때는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empno, 그 다음에 empname이라고 하는 리스트 이름을 두 개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같이 꺼내주겠죠. 앞쪽에 있는 변수는 empno에서 꺼낸 값, 두 번째 변수는 empname에서 꺼낸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만든 딕셔너리 이름은 employees죠. 여기다 값을 저장하실 때는 key, 그리고 뭘 주면 돼요? value를 주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죠? 딕셔너리 이름, 그 다음에 key, value 저장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프린트만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 잘 만들어졌죠. 그죠? 1001번은 스컷, 1002 앨런, 1003 킹, 1004는 오셈. 이렇게 돼 있죠. 자,
어, 딕셔너리 컴프레hen션이라고 하는 거는 딕셔너리 컴프레hen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줄에 걸쳐서 작성된 문장을 한 줄로 간단하게 쓰는 문법이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에요.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마찬가지예요. 어, 비어있는 리스트에 하나씩 어펜드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어있는 딕셔너리에 하나씩 어펜드 하겠다,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만드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 위쪽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to라고 붙일까요? 음, 딕셔너리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키, value 구분할 때는 컬런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 직접 딕셔너리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키, 컬런, value, 키, 컬런, value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템은 아이템은 키값은 번호고 value는 name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번호는 어디에서 순서대로 가지고 와야 되고 name은 어디에서 순서대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반복문이죠. for number와 name은 in 안에 있다. 집 emp no emp name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똑같죠? 여기서 만들어진 employees나 여기서 만들어진 employees2나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은요, 필요한 게 키와 밸류기 때문에 키, 밸류, 컬런으로 구분해서 키, 밸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둘 다 변수다 그러면 뒤에 반복문 안에서 두 개가 다 변수여야 돼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프루츠. 우리 아까 어제 과제로도 드렸었던 거랑 비슷해요. 애플. 그 다음에 바나나, 체리, 드래곤, 드래곤 프루트이라고 할까요? 파인애플. 네. 처음엔 ABCD로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파인애플이라고 할게요. 제가 워터멜론까지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과일 이름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 음, 어, 프루트 랭스, 랭스즈라는 이름으로, 어, 그 과일 이름을 키로 하고, 그 이름의 글자 수를 값으로 하는,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과일 이름이 겹치는 건 없잖아요. 이름이 겹치는 건 없으니까 이름이 키가 되면 돼요. value는 이 키를 가지고서 value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글자 수 세는 건 랭이라고 하는 함수죠. 네, 그렇게 하면 키 밸류 저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는 문법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사용하지 않는 문법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우선 딕셔너리 컴프레hen션을 사용하지 않는 문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거는 뭐냐면 프로 랭스즈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먼저 필요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키와 밸류로 이름과 그 다음에 랭스가 되겠죠. 랭스. 어, 이름이 과일의 이름이 키가 될 거고요. 이름이 키가 되고 그 문자열의 길이가 밸류가 되는 이런 이름과 랭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하기 위한 일단은 처음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거는 프루츠라고 하는 거 리스트 하나밖에 없어요. 위쪽처럼 우리가 직원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때처럼 번호와 이름이 두 개의 리스트로 나눠져 있지가 않죠. 여기서는 그냥 프루츠라고 하는 리스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문자열들을 하나씩 꺼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고요.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고 리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위에서 만든 프룻 랭스즈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요. 무엇을 키로 하면 돼요? x가 과일의 이름 아니에요? 그죠? 이 반복문에서 변수 x가 의미하는 거는 리스트 안에 있는 과일의 이름이죠. 첫 번째 과일 이름은 애플, 두 번째 그, 바- 그 과일 이름은 바나나. 그러니까 x가 과일의 이름이니까 x가 키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여기에 저장하는 값은 무엇을 저장할 거죠? 길이를 저장할 거죠. 길이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로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랭 함수 안에다 뭘 주면 돼요? 문자열을 주면 되죠. 랭 함수에게 문자열을 주면 랭 함수가 그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 주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키는 이름, 그 다음에 value는 length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프린트만 해보면 fruit lengths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죠. 애플이라고 하는 글자는 5글자, 바나나는 6글자, 체리도 6글자, 드래곤 프루트 11글자, 파인애플 9글자, 워터멜론 11글자다. 이렇게 보여주죠. 네. 자, 코드 이해 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위쪽 코드에서 4번부터 6번까지 4번부터 6번까지를 한 줄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lengths라고만 할까요? lengths.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니까 중괄호 써야 되겠죠? 키 값은 리스트에서 꺼낸 값이 키가 될 거고요. 아니면 뭐 키라는 의미로 K라고 써도 될 거예요. value는 이 키의 length가 value가 되겠죠. 그 키와 value는 컬런으로 구분하면 되잖아요. 음. 변수 이름은 X라고 하든 Y라고 하든 A라고 하든 B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K라고 쓴 이유는 그냥 키라는 의미로 쓴 것뿐이에요. 뭐 아니면은 fruit 이렇게 써도 되죠. 네. 변수 이름은 fruit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length, frui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은 만들기 나름, 만들기 나름인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죠. 이 다음에 필요한 게 반복문 형식의 절이 필요해요. K라고 하는 값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순서대로. 그래서 for, K, in, 안에서 가져올 거다. 이걸 나타내 줘야 되죠.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fruit에서 가져올 거죠.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lengths 해보시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은 결과죠. 다르면 안 되겠죠. 다르면 안 돼. 리스트 컴프레션과 비슷하게 비어있는 딕셔너리에다가 순서대로 하나씩 반복문을 통해서 저장하는 방법. 그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에요. 어, 위쪽 셀에 있는 요 세 줄에 걸쳐서 작성된 문장을 한 줄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입니다. 형식은 키 밸류. 그다음에 요 키가 어디서 있는 거냐. 뭐 밸류도 어떤 다른 리스트에서 가져오는 거면 마찬가지로 for에서 변수 두 개가 있으면 되고요. 키 값만 알고 그다음 value는 키를 가지고서 알아낼 수가 있으면 반복문에서도 변수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딕셔너리 컴프리hension은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제들 뭐 필요하면 뭐 비슷한 예제들을 더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로 저희가 파이썬에서의 그 기본적인 타입들, 특히나 여러 개의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들, 리스트, 튜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딕셔너리까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set이라고 하는 자료 타입이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집합이라고 하는 자료 타입이 있습니다. 집합이라는 set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씩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요. 예, 나중에 그런 게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뭐 저희 교재에는 아예 set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책들에서는 set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책들도 있긴 있어요.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말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집합이라고 하죠? 뭐 A, B, C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지 않나요? 어, 집합의 특징이 집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소들의 순서가 상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A와 B를 저장하는 집합과 B와 A를 저장하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다른 집합이에요? 같은 집합이에요. 집합은 원소들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또 하나, 집합은
중복된 자료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A, B, A라는 집합과 A, B라고 하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중복된 자료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원소가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A, B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의 특징은 원소들이 저장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원소는 중복된 값들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집합의 특징이에요. 리스트와는 다른 점이죠. 이거 리스트와랑은 다른 점이에요. 리스트는 A, B가 저장된 리스트와 B, A가 저장된 리스트는 달라요. 그죠? 여기는 인덱스 0번, 여기는 인덱스 1번. 근데 여기서 인덱스 0번은 B, 여기서 인덱스 1번은 A. 그럼 두 개의 리스트는 서로 다른 리스트예요. 이게 리스트와 집합의 차이점이에요. 마찬가지로 리스트는요, 중복된 값들을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A, B, C라고 하는 리스트하고요. A, B라고 하는 리스트는 같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원소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얘는 세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얘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런 차이점을 갖는 그 자료 타입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의 특징, 저장되는 원소들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중복된 자료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집합의 특징이에요. 리스트와 다른 점. 음. 그래서 이런 자료 타입을 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뭐 구체적인 예를 더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리스트랑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은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셋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정도로만.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까 했는데 여러분들 주제도 바뀌고 약간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쉴게요. 수업은 여기서 딱 끊고요. 그 다음에 1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오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